아니면 막 뭐 사야 되는 날, 이때 비겁날 확실하게 그냥 마누라 뭐 사달라 이러면 알았어, 질러줄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갈 돈이잖아요, 그죠? 나갈 돈은 기분 좋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신은 곳곳에 먹을 것이 널려 있음. 그 다음에 공짜 밥 먹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관은 뭐예요? 식신이 무르익어서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모지출이나 유흥, 그 다음에 음주, 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상관날 이상하게 술 먹을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꼭 범법 행위를 하고, 그죠? 구설 잡음에 시달리고. 희한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일진상 편제는 매우 바쁨. 자, 편제는 천간에 있어도 그렇고 지지대에 있어도 다 바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다라는 게 번거롭다. 그 다음에 정제는 보통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작은 경제적인 금전융통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관은 호랑이 출몰이죠. 호랑이 출몰. 그래서 보통 낙상이라든지 세균성 질환 또는 남의 일에 내가 매여서 이곳저곳 불려다니죠. 호출을 당하니까 실속 없는 일, 이런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별문안, 그 다음에 명예상승, 그 다음에 자존심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인은 음식 잘못 먹어서 탈나는 거 있죠. 소화기관에 뭐 문제 발생이라든지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좀 침체되는 게 편인 운입니다. 편인. 그 다음에 정인은 별무사. 자, 신은 뭐를 본다고 주로 감안해서 본다고 했죠? 시의 천간을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겁은 작은 금전 지출입니다. 참 희한한 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잖아요. 그때 결제도 보통 천간에 비겁이 있던 그 시간에 해요. 이상하게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겁재는 실수 요소가 강합니다. 실수 요소. 그 다음에 식신은 먹을 것이나 편안한 일. 그 다음에 상관도 실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제 편제는 금전융통. 그 다음에 편관 정관은 뭐 보통 소식이 온다 그러죠. 그 다음에 편인은 연착, 지연, 무엇이든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늦게. 편인 시간대에 뭔가 일을 하잖아요. 사실 그 시간대는 다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지지지지 끓어요. 그 시간 딱 끝나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279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입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 입찰 거는 어떤 운으로 봐야 됩니까? 라고는 질문이에요. 공사 입찰. 자, 공사 입찰은,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자, 이번에 공사 입찰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보통 세운으로 관찰을 많이 해요. 세운으로 관찰을 하는데, 자, 이게 뭔가 이게 한 건 한 건의 질문이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명리학자한테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조금 잘못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한 건에 관한 문제, 뭐 공사 입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사 여부는 보통 육효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유김이라든지 이런 단시점들이 더 잘 맞아요. 그런데 우리 역학은 뭐냐면, 공사 입찰이 차라리 안 됐으면 좋았을 거리 보이는 게 이 사주 명리학이에요. 왜냐? 자, 이 사람이 공사 입찰을 안 했었더라면 거기에 돈이 안 물려가지고 안 망했을 것인데, 공사 입찰이 걸렸기 때문에 돈이 묶여서 이 사람은 망한다는 게 보이는 게 명리학인 거거든요. 즉, 큰 흐름의 대세를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러 올 때, 우리가 문점을 하러 왔을 때, 이 사람이 항상 나는 올라가고 싶어요. 요걸 꿈꾸면서 물으러 와요. 누구나 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꼭지점인데, 요 잠깐 안 되는 와중에 다시 반등을 한 때가 있어요. 자, 요때 물으러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꿈은 뭐예요? 아, 나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 꿈이에요. 그죠? 자, 요 시점에서 공사 입찰이 될까요? 라고 물으러 온 거예요. 자연히 우리가 음량을 배우잖아요. 그죠? 음과 양의 양은 실제로는 합이 제로예요. 제로. 양이 10이라면 음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였다 이때. 그러면 음을 다시 채워야 되죠. 이게 양이라면, 벌은 양이 양이라면 음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안 되게만 보여줍니까? 아니면 서서히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공사 입찰을 만약에 안 했었더라면, 즉, 요만큼 벌어놓은 게 재물이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공사 입찰이 됨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서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게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단 이 시점에서 공사 입찰이 되냐 안 되냐는 육효, 육임 내지는 주역 같은 단 시점이 더 잘 맞더라는 거예요. 잘 맞더라. 명리는 큰 흐름에서 이거를 이 사람은 이때는 나아가서 볼 때요. 이때는 후퇴할 때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보면 또 대답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세운이 뭡니까? 그 한 해 한 해의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날 일진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범날인데 범말 개가 왔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사장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뭔가 그 일을 획책하고 꾸미고 추진해 나가는 주인공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역할. 자, 범날 신자진생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꺼져 있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네 박자 이론을 참조해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큰 아웃라인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세밀한 하나의 사건 자체로 보는 것은 사주 명리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 있잖아요. 미국에 막 유명한 컨설턴트들이 이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 교통부터 흐름부터 해가 도로 상황, 유동 인구, 모서리에 뭡니까 전면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막 하게끔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명리학자 5만원짜리에 말에 그냥 바로 사업을 적게 돼요. 니 그거 막 안 돼. 이 소리 한 소리 다 접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보통 지지부진해서 이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지지부진해서. 근데 그걸 깨뜨려 볼 수 있는 게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운 좋은 사람은 뭐냐면 딱 여기까지 벌었을 때 바로 업을 접는 거예요. 업을 잡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0억이라는 게 보존이 되잖아요. 운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 다음 출발점은 어떻게 돼요? 이 위에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3페이지에 보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분은 장사를 갖다가 곰탕집을 했는데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을 샀대요. 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마다 여러 도사님들한테 물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님들마다 이구동성 사업을 그만해라. 근데 하루에 몇백 그릇씩 파는 거예요. 돈을 가만히 물씀으로 담는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거죠. 이 우주에 신이 계시다면 내가 장사를 그만둬야 할 징조를 보여달라. 자, 이래가지고 했더니,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하루에 몇백 그릇 팔던 집이 갑자기 막 열 몇 그릇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또 하루를 지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런 거예요. 사람은 3-4번 아닙니까? 한 번 더 있어보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런 거예요. 이게 팔라는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제 팔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막 잘 떠난 거죠. 그 사람이 뭐냐면 여기서 바로 그만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팔자가 어떻게 되냐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분 팔자가. 참고로 책에 그 학어분인가? 하여튼 그쪽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 팔자에 뭐냐면 식상이 없는 팔자예요, 그분이. 식상이 없어요, 팔자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이 재성을 소통시켜주는 자가 뭐예요? 식상이 소통시켜주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재성을 소통시키는 수가 식상이니 너는 물장사다. 물장사 해라.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해서 성공을 했느냐면 그 공탐직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식상이 팔자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식상을 쓰는 음식점을 할 수 있었느냐.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자,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 해자축 운이 뭡니까? 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오죠. 그죠? 팔자 원국에는 식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떤 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은 음식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 맛이 없겠죠? 그죠? 왜 팔자에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운에서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단품목 요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품목. 즉, 요 운 안에서만.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그 메뉴가 60여 가지가 되는 김밥 천국을 했다. 그럼 과연 잘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단품목 요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잘 벌게 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요 편인에 있다는 거예요. 편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면 그 동네 바로 옆에 좀 저렴한 집이 나오니까 그 집을 사고, 또 돈을 좀 벌면 또 그 옆집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한 3채 정도 늘린 이후부터 이분은 부자가 된 거예요. 꼭 이 뭔가 요리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운에 의해서 단품목 요식을 갖다가 시간의 분에 맞춰서 잘 했었고, 그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됐다는 거죠. 참고로 금의 개수가 많으면 뭐예요? 이 사람 몇 번 성공하겠다? 3번은 성공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말년에도 뭡니까? 재운이 또 떠주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품목을 해서 뭔가 문서로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어느 팔자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게 돈 번다는 것은 뭐냐면 문서로 다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되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잘 날리거든요. 빌려달라. 그죠? 또 우리 여보야가 오빠야도 없는데 아는 오빠야 돈 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서로, 팔자에 인성이 없어도 문서로 묶어야 어쨌든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자의 무게인 이 편인을 갖다가 이 사람은 잘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식상을 써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문서를 잡고 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는 재물의 흐름, 명예의 흐름인데 요거는 그래프예요. 이제 양간과 음간이 여기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5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